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회차는 J리그 분석이 좀 잘 맞아 떨어지면서 4등까지 당첨이 됐는데 그 기세에 이어서 25회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조금 어렵습니다.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로 구성이 돼 있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주중에 일정이 있었고 라리가는 컵 대회를 치른 강팀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차주에 챔스 일정까지 준비되어 있는 팀들이 있는데 이거 다 막 넣으면은 마킹이 아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주에 있는 챔스 마킹은 분석에서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가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사우스햄프턴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지만 직전 경기는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최근 좋은 활약을 펼치던 수비수 리차즈가 출전이 불투명한 부분 아쉽지만 소튼과의 경기 이전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내용을 생각한다면 홈에서 한 번 정도 고평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빌라 상대로 홈에서 0대3으로 대패를 했는데요. 컵대회 연장 승부 이후로 지금 공식전 무패 기록까지 깨졌기 때문에 기세는 좀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최근 주전 수비 자원들이 다수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비수 아담 웹스터, 요엘 벨트만, 타리크 램프티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고 공격수 조르지뇨 루터까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원정에서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 타이트한 상대전적 보이고는 있지만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고요. 브라이턴의 결장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원정에서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의 기세를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또한 직전 경기 소튼전이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는 크리스탈 팰리스 승, 좀 넉넉하게는 무승부까지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우선 크리스탈 팰리스 승만 먼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입스위치 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입스위치는 직전 경기 본머스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일정에서 10경기째 승리가 없었는데 드디어 승리를 기록했고요. 선발에 변화를 주면서 값진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주축 자원들을 빼고 한 경기 잘했던 부분을 너무 고평가하기는 쉽지 않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팀의 전력 자체는 낮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웨스트햄이 하위권 팀이라고는 하지만 클린시트를 기록한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문제는 쿠냐가 퇴장 징계가 계속 길어지면서 이번 경기까지 결장을 하게 되는데 라르센이 최근에 두 경기에서 3득점을 기록해주곤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득점 기대값은 쿠냐가 없을 때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의외로 입스위치가 올버햄튼 상대로 최근에 2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경기 내용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홈으로 돌아오면서 홈 어드밴티지 있지 않냐? 라고 하고 홈승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울버햄튼이 패배를 하고 감독이 잘렸죠. 그리고 지금 울버햄튼이 많이 그 뒤로는 새로운 감독 체제 하에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는데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도 입스위치가 하루 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버햄튼의 2연승 기세도 먹어줄 수 있어서 이거는 승무패를 다 누르긴 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마킹이 좀 아깝기 때문에 무승부 단일로 겐토로 찍고 넘어가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좀 취향껏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웨스트햄 대 보머스의 경기입니다. 자,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전개하는 과정, 마무리 짓는 능력, 수비 집중력 모든 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시즌 기복이 너무 심하죠. 그리고 직전 경기는 수비 실책, 필크루그의 결정력 부족 이런 것들이 다 나왔던 경기입니다. 팀의 핵심 자원인 미드필더 쿠두스가 빠지고 나서 경기 내용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요. 이번 경기도 홈이긴 하지만 웨스트햄을 홈에서 고평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본머스는 직전 경기 입스위치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강등이 유력시되는 팀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공식전 3연패 7경기째 승리 없이 2무 5패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수비 집중력, 실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수에서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공격수 클루이베르트가 부상으로 빠지고 미드필더 타버니어까지 이탈한 상황,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클루이베르트는 근육 피로도 때문에 빠진 것이라서 오늘 경기 출전 여부는 봐야 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19년 이후로 8경기째 웨스트햄이 본머스 상대로 패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은 본머스가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뭐 양팀의 체급 차이를 말하기에는 거기서 거기긴 합니다. 결장 인원들도 있기 때문이죠. 어, 그랬을 때 어떤 포인트를 보고 가냐라고 하면 저는 울버햄튼 원정 가서 진 웨스트햄보다 홈에서 입스위치한테 진 보머스가 훨씬 안 좋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휴식일도 웨스트햄이 하루 더 길고 홈 어드밴티지까지 있죠. 과감하게 간다면 웨스트햄 승을 누르고 직전 경기 내용이 영 거슬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승부를 같이 가주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일단 과감하게 눌러놓고 나중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에스턴 빌라 대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자,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브라이턴 원정에서 0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6연승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홈에서의 경기력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레온 베일리가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홈 어드밴티지와 최근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고평가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노팅엄은 직전 경기 맨유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6경기 패배 없이 3승 3무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주전 공격수 크리스 우드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있고요. 출전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거기에 이제 주전 수비수 아이나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한 상황. 결장자들로 인해서 경기 내용은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노팅엄의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직전 맞대결은 노팅엄이 홈에서 좋은 경기력과 결과까지 동시에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세와 부상 이슈 면에서 빌라가 조금은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휴식일이 노팅엄보다 조금 짧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노팅엄도 최근에 브라이턴전을 연장 승부까지 가면서 타이트한 일정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자잘한 부상 인원들까지 노팅엄에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다른 거 체크 안 하고 그냥 빌라가 노팅엄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 2경기를 시원시원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킹 아껴서 빌라 승을 일단 눌러주고 혹시나 빌라가 너무 잘 버티고 경기력이 좋다, 그리고 휴식이 너무 짧은 게 거슬린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빌라 승만 마킹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마요르카 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자,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 발렌시아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미드필더 나바로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중원이 좀 비었고 무리키가 결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 득점을 마무리 짓지를 못했습니다. 무득점을 기록했는데 다행인 점은 이번 경기에서는 무리키가 복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홈 어드밴티지가 마요르카가 아예 없지 않다. 이렇게 해서 조금은 상승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추가로 발생했는데 경고 누적으로 미드필더 사무코스타 그리고 수비수 라이우가 결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셀타비고는 직전 경기 라스팔마스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경기 4승 3무를 기록하면서 패배하지는 않고 있는데 직전 경기 무승부는 주전 공격수 스웨드버그의 이탈과 경고 누적으로 미드필더 민구회사가 빠진 부분이 영향이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민구회사는 징계가 필려서 복귀가 되고요. 스웨드버그 또한 거의 지금 뛸 수 있다라고 하니까 라인업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합류를 다 같이 하게 된다면은 원정이지만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마요르카가 우세한 모습이 분명히 있긴 한데 직전 맞대결은 셀타비고가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력이 마요르카가 우세하냐라고 말하면은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요르카의 결장 이슈와 셀타비고가 최근에 무패 기록을 이어간다는 점,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간단하게 무승부 마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셀타비고 승까지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기에는 원정에서의 셀타비고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냥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레알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와의 코파델레이 준결승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타이트한 원정 일정임에도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공식전 7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세 상당히 좋죠. 다니 올모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쉽지만 뭐 충분히 뎁스로 메워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경기 감각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간의 타이트함이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홈에서 기대치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베티스는 직전 경기 세비야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경기 패배 없이 리그전 6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 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이스코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스코가 정말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이 결장으로 인해서 경기 내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으로 베티스 상대로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홈에서는 3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직전 리그전 맞대결은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아무리 봐도 체급차가 존재하고요. 베티스의 이스코의 결장 이게 좀 크다라고 봅니다. 휴식일이 짧게 좀 거슬릴 수 있지만 그냥 홈 바르샤 믿고 여기서는 단일 마킹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마킹이 들어가 있네요. 자, 7번째 경기입니다. 라스팔마스 대 레알 소시에다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직전 경기 셀타비고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2경기째 승리 없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유효 슈팅을 한 개만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을 만드는데 좀 애를 먹고 있어요. 주전 골키퍼 실레센이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해서 교체를 당했고 오늘 경기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자, 레알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의 코파델레이 준결승에서 연장 승부 끝에 탈락을 했습니다. 공격수 세랄도 베커와 미드필더 브라이스 멘데스가 빠져있는 상황인데 주전 수비수 아구에르드까지 최근 코파델레이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결장 인원들이 좀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죠. 고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서 라스팔마스 승 가는 거는 명분이 아예 좀 없다라고 보고 간결하게 간다면 일단 무승부를 찍고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소시에다드 승까지 가는 게 맞나?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대전에서 무승부가 좀 많이 보이고 소시에다드가 주중 일정으로 피로도가 높고 원정에서 경기력이 그렇게 좀 좋지 않습니다. 굳이 이거 누를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무만 가는데 소시에다드 승 가실 분들은 눌러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빼고 갈게요.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확실히 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힘내서 나머지 절반 가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첼시의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 뉴캐슬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기세가 나쁘진 않았지만 강팀 상대로는 좀 힘을 쓰지 못하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상 인원들이 대부분 복귀를 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신기하게도 이 팀은 홈에서 최근에 2무 6패로 상당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 부분 좀 아쉽고 최근 골 결정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시는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전체적인 스쿼드는 시즌 초반에 강팀이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번 경기 원정이기도 하고 휴식일이 너무나 짧다는 점입니다. 너무 짧은 원정 일정을 치러야 된다는 점이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고 원정 일정에서 첼시가 최근에 성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냥 넉넉하게 첼시를 고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최근에 브래드포트가 첼시 상대로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직전 맞대결은 홈에서 첼시가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체급 차이를 본다면 당연히 첼시가 우세한다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브렌트포드가 기복이 있긴 해도 잘 되는 날은 대응력이 좀 평균 이상 나오고 첼시는 휴식일이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일단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승리가 없은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이거 승 찍는 거는 좀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첼시 또한 원정에서 리그 일정만 놓고 본다면은 좀 오랜 기간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찍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일단 그래서 간결하게 무승부 마킹부터 해주시고 체급 차이가 첼시가 아무래도 부상자들이 거의 돌아왔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뭐 채시 승까지도 누를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취향껏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풀럼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풀럼은 직전 경기 아스날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컵대회 포함 2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상대가 강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좀 깔아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풀럼이라는 팀을 홈 어드밴티지를 강하게 말할 건덕지도 없기 때문에 고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풀은 직전 경기 에버턴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머지사이드 더비를 이겨내면서 최근 꺾였던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냈는데요. 문제는 부상으로 골키퍼 알리송이 결장 중이고 수비 쪽에 부상 자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가용 자원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좀 타이트한 원정 일정을 치른다. 이게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리버풀이 풀럼 상대로 강세가 좀 있긴 하지만 은근히 무승부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풀럼이 뭐 홈에서는 또 3무 1패로 최근에 4경기를 잘 버티기도 했고요. 직접 맞대결은 뭐 리버풀이 홈에서 퇴장당한 거니까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풀이 휴식일이 풀럼에 비해서 하루가 더 짧고 지금 원정 일정이고 최근에 득점력이 좀 떨어져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풀럼이 아스날 상대로 지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썩 나쁘지 않았다는 부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체급 차이가 있고 리버풀이 이제 리그 우승 하나 딸랑 남았기 때문에 리버풀 승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무승부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버풀 승을 과감하게 가든지 승부를 눌러주든지 이런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풀럼 승 가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마킹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리버풀 승무나 승 이렇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토트넘 대 사우샘스턴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직전 경기 첼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과 강팀과의 매치업으로 패배가 조금은 많아진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부상자들이 다수 복귀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뭐 오랜만에 홈 경기이기도 하니까 기대치가 있죠. 하지만 휴식일이 너무 타이트해서 아쉬움은 존재합니다. 자, 사우샘스턴은 직전 경기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6연패 중인 팀의 상황을 연패를 끊어낸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팀의 체급 자체가 워낙 떨어지고 미드필더 플린다운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최근 미드필더 스몰본의 부상 스탈이 있었기 때문에 미드필더진의 공백이 좀 뼈아프게 느껴질 수 있고요. 추가로 공격수 오노아추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원정에서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그래도 체급 차이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직접 맞대결은 사우샘스턴이 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대5로 대패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이 휴식일이 짧은 부분 거슬리지만 미드필더 자원과 그나마 득점을 기록해주던 주전 공격수의 부상 이탈이 사우샘스턴은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원정에서 동력이 거의 좀 없다라고 보고 간결하게 토트넘 승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많은 베팅이 들어가 있네요. 85%, 85%.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AT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직전 경기 베티스 상대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리그전을 2연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요. 직전 경기는 징계로 결장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지 않았고 이번 경기는 복귀 자원들이 꽤나 있어서 고무적인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자, AT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컵 대회에서 홈에서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3경기 승리가 없고요. 원정에서는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타이트한 일정에 컵 대회 탈락으로 분위기도 좋지 않고 체력도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전 미드필더 꼬레아가 빠진 뒤로 경기 내용이 좀 어수선해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주전 수비수 마리아 히메네스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는 바 원정에서 고평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AT 마드리드가 물론 이 우세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홈에서 세비야가 은근 잘 버텨줍니다. 그렇다고 또 세비야 승을 마냥 가기엔 이거 뭐 세비야가 최근에 홈에서 막 이긴다 이런 느낌이 좀 없거든요. 승리가 잘 없고 홈에서 3무 2패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우선 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배팅은 취향껏 나는 과감하게 세비야 승이다 뭐 가능하고요. 나는 A팀 마드리드 팀 이름 보고 간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맨유 대 맨시티의 맨체스터 더비입니다. 맨유는 직전 경기 노팅엄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던 상황에서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좀 패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부상 인원들은 돌아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수비 조직력에서 문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력에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결정력들도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홈 어드밴티지를 말하기에도 맨유가 최근에 이렇게 뭐 압도적인 홈 퍼포먼스가 없기 때문에 기대를 크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맨시티는 직전 경기 레스터 시티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컵 대회부터 해서 2연승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를 좀 다 잡고 있습니다. 홀란드가 결장했음에도 약팀을 상대로 오랜만에 기분 좋은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내용에 비해서는 확실히 폭발적인 느낌이 맨시티가 사라진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팀의 핵심 수비 자원들의 이탈과 홀란드의 결장은 아무리 봐도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맨유가 맨시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2024년에는 상당히 맨유가 맨시티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컵 대회 일정까지 포함한다면 약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전 홈에서의 리그 일정에서 맨유가 승리를 거두는 경기 내용이 맨유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휴식일도 하루 짧고 그리고 직전 더비 경기에서 내용도 많이 밀렸고 전혀 진다고 이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맨유를 마킹하기에는 기복이 있고 전반적인 경기 내용도 너무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승무패로 좀 지워주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 마킹 아끼려면은 무승부 가주시고 아닌 부분들은 승무패로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레알 바이돌리드 대 헤타페입니다. 자, 레알 바이돌리드는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2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1무 9패를 기록하면서 페이스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주전 공격수, 주전 수비수 등 핵심 자원들이 부상 이탈을 하고 있고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 하비에르 산체스, 다비드 토레스가 결장을 하게 됩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팀입니다. 저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헤타페는 직전 경기 비아레알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고 강팀들 상대로 좀 승점을 꼬박꼬박 확보를 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상 이슈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주전 미드필더 우체가 징계가 풀려서 복귀를 하게 되고요. 원정에서 약한 모습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서 고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최근에는 바이돌리드가 잘 버텨주고 있긴 한데 직전 맞대결은 헤타페가 홈에서는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바이돌리드의 최근 경기 내용이나 페이스, 결장 이슈 다 따지고 본다면 헤타페 승을 이거 단일 마킹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좀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 레알 바이돌리드 원정 가서 헤타페가 못 이긴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전 배제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거는 꽤나 길게 이어지는 상승이기 때문에 배제를 통으로 하긴 힘들고 원래 같으면 이럴 때는 승 안 누르고 무 까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헤타페의 경기력, 바이돌리드의 결장 이슈, 최근 기세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그냥 헤타페 승까지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돌리드 승 누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헤타페 원정에서 1대 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파페게의 공격수 페페가 결장을 하는 와중에도 승리를 기록을 했는데요. 문제는 추가 부상으로 공격수 티에르노바리 그리고 미드필더 부캐넌이 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다수의 부상 인원이 추가로 발생한 만큼 경기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말하기에도 성적이 조금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고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바오는 직전 경기 오사수나 상대로 홈에서 0대 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조금은 기복 있는 모습들이 자주 노출이 되긴 했지만 브레이크 이후의 경기에서 홈에서 경기력이 좀 안 좋았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주전 미드필더 비비안이 복귀가 가능한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원정에서의 빌바오는 그렇게 기대를 높게 가져가지 않는 팀인 만큼 고평가는 쉽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빌바오가 비아레알 상대로 최근에는 상승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은 빌바오가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경기 내용 또한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거기에 비아레알은 지금 최근에 다수의 결장 인원들로 스쿼드가 어수선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비아레알 승 누르는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무에 빌바오 승을 갈 수 있냐 이건데, 빌바오가 아무리 봐도 원정에서 경기력이 썩 좋지 않은 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간결하게 비아레알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일단 뼈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킹을 해서는 뭐 당첨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조금 더 뭐 무승부로 지어줄 경기라든지 아까 뭐 승부를 간다는 경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마킹을 해서 좀 풍성하게 만든 다음에 제가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성은 토요일 라이브에서 진행을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토요일 라이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라이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